안녕하세요, 붕입니다. 오늘은 덕수궁 이야기를 하기 위해 덕수궁 앞에 왔습니다. 덕수궁은 원래 조선 제9대 성종의 형인 얼산대군의 사저였고 그 후에도 얼산대군의 후손이 살았던 곳입니다. 1592년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도성의 궁들이 모두 소실되자 임시 궁굴로 사용하여 경릉동 행이라 불렸으며 이후 1611년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이름이 정해지면서 정식 궁궐이 되었다가 창덕궁이 중건되면서 다시 별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황궁에 맞게 규모를 확장하고 격식을 높였으며 궁궐 내 서양식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전통 건축물과 서양식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04년 대화재로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고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이 황해에서 물러나자 궁의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덕이 오래 지속된다는 뜻으로 왕위를 올려준 선왕의 덕과 장수를 기리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시절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면 참 어이가 있네요.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덕수궁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대부분의 건물들이 철거되었고 동시에 공원화가 진행되어 궁궐 노소의 면모를 잃게 되었으며 1946년에서 47년에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제1,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이후 덕수궁의 복원이 꾸준히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덕수궁의 서양식 건물 석조전은 고종이 침전 겸 편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석조는 돌을 짓다라는 뜻이고 제대로 이름은 지은 것도 같습니다. 영국인 하딩이 설계한 이 건물은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었고 석조전은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건물의 앞과 동서양면에 발코니가 설치된 것이 특징이고 지층은 시종이 기거하는 방과 부속시설이 있었고 돌계단을 올라 들어가는 1층에는 접견실과 기빈 대기실, 대식당 등이 있었으며 2층은 황제와 황후가 거처하는 침실과 여러 용도의 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석조전은 1910년에 준공된 후 고종은 고관 대신과 애국사제를 만나기 위한 접견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종이 세상을 떠난 후 덕수궁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석조전은 일본 미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광복 후인 1946년부터 47년까지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사용하였고 1948년부터 50년까지는 UN 한국위원단의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하였다가 2009년부터 보건공사를 하여 현재는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덕수궁은 고종과 함께한 구한말의 역사 흔적을 간직한 건물이네요. 보통 구한말이라고 하면 1863년 흥성대원군 집권 혹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시작점으로 여깁니다. 오랫동안 세국 정책을 유지하던 조선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윤희호 사건 등 충격적인 일을 겪고 청나라와 일본은 이모군란이나 갑심정변 같은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집어삼키려 드는데 이 판에 러시아도 끼어드는 등 굉장한 혼란과 격변의 아사리판 시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근대적 서양 문물들이 전해지고 국가 제도도 굉장히 바뀌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보 개혁 때는 수천 년을 내려온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청나라가 이모군란과 갑심정변 같은 사건을 겪으며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청일전쟁으로 퇴폐했고 일본군이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 이후 일본과 친일 세력이 경복궁을 장악하자 고종은 신변 위협을 느껴 피신을 모색하였으며 고종은 세자와 함께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간 파천을 단행해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동시에 광무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주도하여 근대화를 이루고
국력을 크게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보이며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노일 전쟁으로 러시아가 개박살나면서 물러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카스라 데프트 밀약과 영일 동맹 등을 거쳐 다른 열강들에게 조선을 식민지로 삼음을 인정받은 뒤에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습니다. 고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이 일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실권을 장악하였고, 그 후에 군대를 해산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다가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렀고, 고종은 최익현, 이인영, 민종식, 정환직, 허이, 흰돌석을 비롯한 의병들에게 밀지와 내탕금을 하사하여 저항해 보고자 했지만 일본이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강제 합병 당시에는 거의 소멸했다고 합니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한일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광복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일본 제국이 강제로 점령한 더러운 일제강점기 시작이었네요. 구한말은 근대화와 함께 다양한 서양의 신기술들이 한국사에 최초로 들어온 때인 만큼 상당 부분 개화기와도 겹칩니다. 철도, 전신, 전보, 우체국, 전등, 전화, 사진, 수도, 신식소총, 대포 및 군함, 의복도 및 과학기술 생활뿐만 아니라 제도와 사상, 이념, 풍속, 법규 등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변했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 충격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과 개화하자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시기입니다. 단발령에 많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저항한 사건은 급변하는 시대의 문화 충격과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반도에 서양의 식문화가 전래되면서 새로운 먹을거리들이 들어왔으며 밀을 기반으로 하는 식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쌀 재고량이 남아도는 지경이 되었네요. 덕수궁을 구경하고 고종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아간파천의 현장, 구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던 정동공원에 오게 되네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일본 낭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에 1년 정도 머물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늑대 같은 열강에 짜고 치는 약육강식판에 걸려 나라를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덕수궁 돌담길이 기억하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